네, 광주메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메일TV가 민선 7기 2주년을 맞아 지역 자치단체장들과의 지난 2년간의 성과와 또 앞으로 계획 등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첫 번째로 광주광역시 이용섭 시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용섭 시장님, 사실 민선 7기 전반기 2년에 광주시는 엄청난 변화를 했지 않습니까? 발전도 많이 했고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성과 또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우선 한마디로 얘기하면 과거에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살기가 팍팍해서 시민들이 강주를 떠났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돌아오는 강주, 찾아오는 강주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성과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강주형 일자리 사업을 성공시켰고 얼마 전에 이게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 1호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공지능 강주 시대를 개막을 했습니다. 또 16년 동안이나 강주 지역사회를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었던 도시철도 2호선도 착공해서 착착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웠던 강주 세계 수영선수권대회도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고 또 우리 강주가 마침내 경제 자유구역으로도 지정이 됐습니다. 이런 성과들은 그냥 이렇게 열거하기에도 벅찰 정도로 많은 성과를 냈는데 이것은 시민들께서 시장을 믿고 신뢰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인공지능 사업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인공지능 사업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강주가 인공지능을 선택한 것을 신의 한 수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인공지능을 선택한 것은 우리 강주는 경제적으로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런 강주가 글로벌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시대 가치와 철학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는 4차 산업혁명이 돌파구고 그 핵심이 인공지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29일 날 최기영 과학기정통부 장관이 참석해서 인공지능 중심도시 강주 만들기 비전 선포식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하나씩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15개 인공지능 그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강주에 이제 내려오고 왔거나 오는 것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 사관학교도 이제 7월 1일부터 문을 열고 그리고 11월 달에는 인공지능은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고 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컴퓨팅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11월 달에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는데 이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크냐 하면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민간 자료, 공공 자료를 다 입력시켜도 절반도 차지 않을 정도로 용량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 슈퍼컴퓨터를 구축하는데 이것도 세계적으로 탑 10에 드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 그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이제 또 쌍벽이면 쌍벽 양대 축을 이룬 성과 중에 하나가 전국적으로 주목을 끌었던 광주형 일자리지 않습니까? 이제 광주형 일자리가 이제 사실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이제 진척이 잘 되고 있는데 자동차 공장 같은 경우에 공정이 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 어떻습니까? 예, 강주형 일자리 사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노사 상생의 사회 대통합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올 때까지 많은 힘든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본금 2,300억 모집해가지고 주식회사 강주 글로벌 모터스라는 법인이 만들어졌고 이제 지난해 12월 26일 날 착공해서 지금은 공정률이 26%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9월 달에 10만 대 양산 체제 계획에 차질 없이 공장이 잘 이제 착공해서 건설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내년에 이 공장이 가동이 되면 이 일자리가 직접 일자리가 한 1,000개 그리고 간접 일자리까지 하면 10,000개의 일자리가 생기게 되고
또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국 경제의 희망인 것이죠. 예, 예. 근데 최근에 정부에서 전국 제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이 광주형 일자리 공장을 선정을 했잖아요. 그걸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지금의 이제 시대 정신은 상생이고 동반 성장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우리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서 상생형 지역 일자리 1호로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만 해서 한 3천억 원이 지원이 되고 전체 금액을 따지면 5천억 원 이상이 이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광주형 일자리 사업 이후에 뭐 밀양형이다, 강원형이다, 구미형이다 이렇게 뒤따르고 있는 것도 우리 광주 입장에서는 큰 보람이고요. 이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성공해야 뒤에 오는 여러 이제 지역 상생형 일자리들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이 크죠. 예, 예.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공지능 또 이 광주형 일자리와 함께 또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광주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가장 근래 들어서 지정이 돼서 사실 많은 시민들도 좀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어떤 내용,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제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제1호 재선거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내 광주의 4개 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여기 제가 표를 만들었습니다만 4개 지구 132만 평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우선 이제 그 광주형 자동차 공장이 들어가는 빅그린 산업단지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집적단지가 들어서는 첨단 3지구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남구에 있는 에너지밸리 일반 3단 그리고 도시첨단 국가산단이 스마트 에너지 산업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2025년까지 해서 한 1조 2천억 정도가 투자가 되고요. 이게 성공하게 되면 생산 유발 효과만 해도 10조,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한 3조, 그리고 한 1조 6천억 정도 투자가 유치될 것이고 여기에서 5만 7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는 그 유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현안들과 달리 최근에 우리 시장님께서 직접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출생 대책 있잖아요. 예. 그 눈에 띄는 것이 아이나 키우기 좋은 광주 이것을 역점 추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육아 수당도 좀 올리셨고 이런 조정을 좀 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이것저것에서 아이들이 보이지 않게 되면 그 도시의 미래는 없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광주의 출산율은 지금 0.9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통상 출산율이 2.1 이하면 저출산 국가라고 얘기를 하고 1.3 이하면 초저출산 국가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보다 훨씬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OECD 36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매우 낮습니다.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인구문제 연구소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인구가 사라질 나라로 대한민국을 꼽습니다. 그래서 인구 문제는 국가의 존립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가 출산율을 높여서 대한민국의 인구 문제 해소에 견인차 역할을 하자 해서 제가 이제 출생 아동 수당, 육아 수당을 이제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얘 하나 낳으면 출생 축하 그 수당으로 해서 100만 원을 드리고 그리고 24개월 동안 20만 원을 드리니까 480만 원에서 580만 원이 되는 것이고요. 둘째 아를 낳으면 출생 축하금이 이제 1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630만 원이 되고 셋째 아 이상부터는 출생 축하금이 2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680만 원이 680만 원. 예,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들을 우리가 이제 키우면서 갑작스럽게 어디에 이제 부모들이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24시간 아이 돌봄 센터를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시에 아이를 맡기면 전문 보육사들이 아이를 잘 돌보게 되고 또 이제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부모가 이제 직장에 다니면 뭐 휴가를 내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때도 전문 보육사가 아이에게 때 맞춰서 약도 주고 책도 읽어주고 이야기도 해주고 하는 그런 입원 아동 돌봄 서비스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산부인과, 소아과 이런 데 이제 지원 시스템도 갖추고 또 아이 낳으면 산후조리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산후조리원도 뒷받침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아무래도 젊은이들이 늦게 결혼하다 보니까 그 아이 낳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난임 부부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광주의 출산율이 어느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내년부터 2021년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죠. 예, 내년 1월 1일 이후에 이제 출생하는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출생 축하금은 드리고 그리고 24개월 매달 20만 원씩 드리는 것은 금년에 아이가 출생했다 하더라도 만 2살 될 때까지는 매달 지급을 합니다. 그 최근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쓴소리위원회를 만드셨더라고요. 좀 이색적인 정책 이런 것인데 어떤 취지신가요? 이제 제가 한 2년 정도 이제 시장을 하다 보니까 시정에 좀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나름대로 많은 성과도 창출하다 보니까 자칫하면 다소 오만해질 수 있고 시민의 뜻과 다르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초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각계각층의 시민을 대표하는 분들을 모시고 쓴소리를 들음으로써 저를 다잡기 위해서 쓴소리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광주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십시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광주는 자긍심을 가져도 될 만큼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공지능 사관학교를 우리가 운영하는데 180명 모집하는데 1045명이 왔습니다. 거기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 이렇게 능력 있는 젊은이들이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AI 인공지능 기업들이 계속해서 광주에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서 간부 직원들을 모집하는데 약 10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우리 광주에 능력 있는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떠났지 수도권에 있는 젊은이들이 광주에 내려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세한 변화이지만 앞으로 시민들께서 시장을 믿고 적극 도와주시면 그런 흐름이 훨씬 빨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도권에서 감염 사태가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방역 당국은 물샐 틈 없는 방역 조치로 지역 감염 확산을 막아가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협조입니다. 시민들께서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광주 공동체를 지킨다는 의식을 가지고 예방수칙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광주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역동적입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잊지 마시고 시정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님과의 대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